안녕하세요. 워싱턴 브로 TV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까지 그 메디케어 오픈 에놀먼트 피리어드를 맞이해서 우리 US 시니어들에게 궁금한 점, 또 용어에 대한 설명, 또 베네핏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 지금 이건 정식 세미나도 아니고 정식 공식 그런 어떤 방송도 아닙니다. 저는 이 메디케어 그 프로그램 소개 한 10여 년간 소개해 왔고, 또 제 자신이 메디케어 그 베네핏 사용자로서 또 지금 메디케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또 많은 그 우리 소비자들, 우리 시니어들을 상담도 해 주었고, 또 에놀멘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10여 년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형식으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뭐 영어로 자꾸 메디케어, 오바마 케어 이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아니고, 오바마 케어는 65세 되기 전, 그러니까 메디케어 자격이 되기 전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제 건강보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메디케어는 또 65세가 되면서 내가 또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뭐 노인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꾸 어렵게도 생각하시니까 자꾸 그게 뭐야 말을 해도 좀 이해가 쉽게 안 되고, 또 베네핏에 대한 설명을 해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전문적인 용어는 그 뜻을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영어로 말을 하니까 자꾸 어려운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어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은 그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뭐 이게 다 아실 줄 믿고, 뭐 65세 우리가 메디케어라는 건 뭐 65세가 되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일을 하면서 낸 텍스 그 크레딧, 그것이 40점이 되면은 메디케어에 대한 혜택을 이제 정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 낸 그 크레딧은 본인들이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40 크레딧이 안 되면 정식적인 메디케어 혜택은 당장 받기 힘드니까, 그래서 40 크레딧만 되면, 그래서 메디케어 혜택을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신청은 65세 되기 석 달 전, 그리고 65세 생일이 지난 석 달 후까지, 그 언제나 그 이니셜 피리어드라고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생일달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그 이 오픈 피리어드 그 기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65세 되는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일부터 베네핏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내가 65세 되는 내 생일달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석 달 전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신청은 딴 게 없어요. 우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식적인 거는 메디케어 본부 그 메인 텔레폰 넘버가 이제 여기 그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메디케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소셜 시큐리티 그 텔레폰 넘버에 전화하시고 내가 메디케어를 신청한다고 한다고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포인먼트를 해주든가 또 어떻게 하라고 이제 거기서 디렉션을 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이제 어떤 그 조금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본인인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마 몇 가지 시크릿 퀘션을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크릿 퀘션이 내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뭐 융자했던 그런 기간, 또 내가 과거에 살았던 주소, 이런 주소를 이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틀리게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을 먹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증도 있고 또 질문도 있으니까 직접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예약이 되시면 거기에 가시면은 이미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궁금하신 점도 물어보시고 또 뭐 답답하신 점도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아마 거기 직원들이 다 이제 친절하게 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석 달 전에 전화하셔서 이제 어포인트를 받으시든 뭐 거기서 디렉션대로 무슨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하시든 이제 그곳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메디케어 나중에 카드가 이제 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만약에 생일달을 이제 깜빡 잊으시고 또 이건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면은 어쩌다 보면 이제 생일달을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생일달이 넘기신 분들은 석 달 안에 하면 됩니다. 그냥 석 달 하면 되는데 그 대신 베네핏을 내가 좀 늦게 받게 되죠. 이제 석 달 전에 이미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내 생일달 한 1일부터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늦게 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쨌든 넘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파트 A, B 그리고 이제 C. 근데 C는 공식적인 저기는 아니고 C는 이제 원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속칭 우리가 C라고 하는데 그리고 D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파트 A하고 B하고 D는 맨데토리로 이제 본인들이 시간에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하는 날짜, 뭐 그러니까 석 달 전, 석 달 후 이걸 남기시면은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페널티가 한 번만, 한 해만 페널티를 무는 게 아니고 내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페널티가 그러니까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페널티가 매겨지는데 그 퍼센티지 매겨진 그 페널티는 계속 내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뭐 넥스 이외에 다른 회사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파트 D도 다른 회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꾼다고 해서 그 페널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페널티 규정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차피 바꾸시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든 파트 D나 파트 그러니까 C 그러니까 메디컬 어드밴티지 애플리케이션은 다 메디케어 본부에서 관할을 해요. CMS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미 거기에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에 대한 페널티 물리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기간 동안에 기간 안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기간 안에 뭐 주위의 전문가를 찾아가시든가 또 자식들을 또 도움을 청해서 이제 수속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A하고 B가 하고 이제 C 요거 하면은 파트 A하고 B하고 C를 가지고 계시면은 뭐 파트 D를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파트 C 어드밴티지에 보통은 거의 다 모든 회사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거기에 자동적으로 파트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본인이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서 파트 D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A, B를 이제 가서 등록하시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A, B가 이제 돼서 그 카드 하나에 이제 A, B라고 해서 적혀서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메디케어 넘버가 나오니까 파트 D를 본인들이 가입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를 보시든지 뭐 주위에 어떤 아는 분들의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취급하는 이제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의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가 이제 그 파트 D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를 이제 우리가 찾아서 또 그걸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파트 D를 따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트 D를 본인이 또 찾아서 가입하셔가지고 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킵하지 않으시면은 근데 많은 우리 이제 우리 그 한국 그러니까 우리 그 동포 시니어들은 그 이제 D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해주는 거로 알고 그걸 또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 파트 D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약을 이제 복용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약을 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파트 D로 약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또 잊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약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약을 사려고 할 경우에 이제 뭐 파트 그 D 약보험이 있느냐고 이제 처방약 이제 약국에서 묻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메디케어 카드만 보여주면서 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트 D는 따로 본인이 신청하셔서 이제 따로 갖고 계셔야 돼. 그러면 파트 D 카드는 따로 이제 우리 메디케어 A, B 카드하고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셔서 약을 사러 가실 때는 그 파트 D 카드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예, 그렇게 되니까 잊지 마시고 주위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그거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서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컴퓨터를 잘 하신다면은 본인이 하셔도 돼. 예, 메디케어 이게 파트 D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컴퓨터를 잘 하시면은 그 파트 D 이렇게 치시고 보험회사 이제 프로바이더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그 모든 이제 그걸 취급하는 보험회사들도 나오고 또 그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 이제 가입할 수 있게끔 그 웹사이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고 보험료가 또 본인한테 그 파이낸셜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 보험료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파트 D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메디케어 카드가 나와서 넘버가 나온 후에 그러니까 넘버를 알고 난 후에 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를 알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파트 D를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하신다면은 꼭 파트 D 보험회사를 찾아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파트 C 이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는 그 파트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트 D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에 이제 파트 D가 포함돼서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피리어드 기간,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서 바꾸고 아무 때나 이제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또 뭐 이렇게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또 주위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 귀동냥이라도 하셔서 그 이제 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지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금 오픈 에롤먼 피리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한 점은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점이 궁금할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나는 바꿔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플랜이 마음에 드시고 또 혜택 그러니까 그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랜이 뭔가 내가 뭐 1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뭐 불편한 점이 계시다면은 뭐 주위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셔서 그거를 갖다 이제 거기에 본인에 맞는 그 본인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에롤맨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주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잘 적절하게 본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그 파트 C를 그 신청하실 때는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 인가를 그러니까 메디케어 본부에서 승인된 그 프라이빗 컴퍼니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승인된 후에는 이제 모든 그 베네핏에 대한 그 혜택이라든가 또 모든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메디케어 메인 오피스 CMS에서 관리하고 이제 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들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하실 때는 이제 나중에 뭐 이런 혜택이 뭐 나는 기대했는데 안 됐다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좀 부족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나중에 어떤 그 컴플레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할 당시에 본인들이 나에 대한 그 내가 그 필요로 하는 이제 그 혜택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어떤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궁금증 또 물어보고 싶은 이런 궁금증들은 미리 메모하시고 오셔야 돼. 미리 메모하시고 오셔서 신청 당시에 이제 충분히 물어보시고 혜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이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서로 오해가 없어요. 이거를 서로가 좋은 의미에서 서로 돕고자 했던 일인데 나중에 어떤 그 내가 기대했던 혜택에 대한 어떠한 차이라든가 어떤 그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고 서로 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그 메디케어 신청 시에는 이제 확실한 자기의 정보를 전부 좀 메모하고 오세요. 메모하지 않으면은 또 왔다가도 또 궁금증을 물어보려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또 모든 것이 또 이렇게 행설수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파트 D 같은 거는 특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내가 복용하는 약 그 리스팅을 좀 다 적어가지고 오셔야 돼. 모든 그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어떤 처방약에 대한 리스팅을 정리해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방약이 내가 새로 바꾸려고 하는 플랜이라든가 그 파트 D 그 보험에 내가 복용하고 있는 그 처방약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 그걸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보험료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다 보면 내가 또 복용하는 그 약이 혜택을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게 되니까 내가 그 받아야 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런 처방약의 리스트와 또 그 제공하는 그 파트 D 보험회사에서 그 포뮬러리 그 처방약 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내가 먹는 그 복용하는 약이 혜택이 되는지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메디케어 지금 이 어드밴티지 이제 이 기간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보험회사가 바뀌든가 또 뭐든 어떤 카드가 바뀌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거 사용하는 이제 그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하려면은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이 방송에서 제가 그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 그러니까 신청 시 가야 할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고 메디케어 카드가 나온 후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메디케이드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니어 메디케이드. 용어는 조금 뭐 다를 수가 있는데 뭐 QMB라든가 이런 용어로 쓰는데 뭐 어쨌든 시니어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어느 오피스 어느 곳에 또 연락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제 또 궁금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다가 메디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가야 할 오피스 또 그것도 제가 거기 그 인포메이션 그 간판 그 이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디케어를 신청 시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시고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Department of Department of Health of Human Service 이게 제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고. 이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보건소예요. 예, 보건소니까 거기 보건소에 가시면은 내가 메디케이드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되면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대로 또 작성하시면은 또 메디케이드 만약에 혜택을 받으시면은 또 많은 또 경제적인 도움이 또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카드 받으시면은 또 지정된 병원이라든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보험을 메디케이드하고 그 메디케이드를 받아주는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뭐 가시기 전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의사나 병원에 이제 전화 걸어서 내가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은 메디케이드가 얘네들이 받느냐 또 닥터 오피스도 전화 오셔서 내가 메디케이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받는지 확인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갔다가 또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기분 나빠서 또 옥신각신하게도 되는데 모든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런 컴퓨터 시대가 돼서 온라인이든 전화든 미리 가실 때 먼저 확인하시고 가시면은 뭐 이렇게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되고 또 이제 헛걸음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모든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모든 또 다른 궁금점, 이제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댓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메디케어 책자라든가 또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찾아 내가 이제 다음 방송편에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로 또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또 소망이고 또 그래서 또 답답함이 없이 이제 우리가 시니어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시도를 하시면은 뭐 시작이 반이라고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시니어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또 신세 덜 지게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좀 무시도 덜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 젊은 애들한테 뭐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라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우리한테 쉽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정말 극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방송은 지금 방송하는 목적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했고 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위에 계신 친지나 동료 친구분들에게 이 방송을 좀 알려주셔서 또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좀 더 오래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되고 이제 보탬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